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바로 지역 갈등이에요. 잘은 모르지만 세계 어디를 가도 지역 갈등이 있겠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아는 유명한 외국에 지역 갈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경우가 떠오르는데 이탈리아와 일본과 미국이에요. 이탈리아는 북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돈이 많고 남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남쪽 지역은 마피아 때문에 치안이 안 좋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북쪽 지역 사람들은 왜 우리가 세금을 내서 아래쪽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하냐? 라는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다음으로는 일본이 있는데 일본은 관동 지방과 관서 지방의 사람들이 서로 차별을 한다는 걸 들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진지한 차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라이벌 같은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또 미국은 과거에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져서 전쟁까지 했었죠. 지금도 북부와 남부 간에 갈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난 지금은 캘리포니아 같은 서부와 뉴욕 같은 동부의 지역 갈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심각한 건 아니고 일본처럼 라이벌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서도 세 가지 국가의 지역 갈등이 유명한데 그럼 한국에는 지역 갈등이 없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한국에서도 지역 갈등이 있겠죠. 그럼 한국에선 어떤 지역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가장 큰 지역 갈등은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의 갈등이에요. 경상도는 한국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지역이고 큰 도시인 부산과 대구가 있는 곳이에요. 전라도는 경상도의 반대편, 한국의 왼쪽 아래에 있는 지역이고 큰 도시인 광주가 있어요. 경상도와 전라도의 갈등이 왜 생겼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지역의 갈등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과거의 이야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고 설명하기도 힘드니까 최근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이 1945년에 일본에게서 독립을 하고 몇 년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경상도에서 특히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했고 응원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1960년도부터 경상도 지역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경상도에 수많은 인프라를 설치하고 공장 같은 산업시설들을 많이 건설했어요. 이렇게 경상도 지역이 돈을 많이 벌고 발전할 수 있었어요. 경상도에 많은 투자를 하니까 전라도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었겠죠.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큰 갈등은 없었어요. 하지만 1980년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임기가 끝이 났지만 법을 계속 바꾸면서 대통령을 했어요. 거의 20년 정도 대통령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 전두환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독재에 대한 반감이 심했어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은 이 시위를 진압할 때 폭력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위를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았었죠. 이 시위를 막은 전두환 대통령도 경상도 출신이었거든요. 여기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 갈등이 더욱 심해졌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정치적 성향도 더욱 심해졌어요. 경상도는 대표적인 우파 지역이 됐고 전라도는 대표적인 좌파 지역이 됐어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서울과 나머지 지역들의 지역 갈등도 있어요. 이건 앞에서 말한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의 갈등과는 조금 달라요.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갈등은
정치적인 이슈로 생겼어요. 하지만 서울과 나머지 지역들의 갈등은 정치적인 이유로 생긴 게 아니에요. 애초에 서울은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래서 서울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적어요. 지금은 서울과 서울 근처를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수가 2,600만 명이에요. 2,600만 명은 대한민국 인구의 51%예요. 그러니까 한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과 서울의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아주 큰 수치예요. 일본은 35%의 인구가 도쿄 근처에 살고 있고, 프랑스는 15%의 인구가 파리 근처에 살고 있고, 이탈리아는 단 7%만 로마의 근처에 살고 있어요. 서울이 이렇게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인프라와 시설들은 서울에 몰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더욱 서울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일과 직업들도 서울에 같이 몰린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에피소드에서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사람도, 일도, 모든 것이 다 서울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인프라, 시설, 문화에 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요. 저는 서울에 대해서 특별히 나쁜 감정은 없지만 TV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끔씩 어이없는 장면들이 나와요. 바로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서울의 지역 이름을 꺼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홍대에서 이태원까지의 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저는 서울에서 안 살아서 홍대에서 이태원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물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그리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죠. 하지만 저같이 서울에 안 사는 사람들은 대체 그게 얼마나 걸린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캘리포니아에서 디트로이트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이때까지 한국의 지역 갈등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사실 한국의 지역 갈등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국의 지역 갈등은 대부분 정치나 경제와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정치나 경제로 생긴 지역 갈등은 서로 미워하고 이상한 스테레오타입을 만드는 게 다예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종교나 민족과 관련된 지역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민감한 주제로 생긴 지역 갈등이 아주 심해지면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의 사람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고 한 나라가 갈라져서 두 나라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한국의 지역 갈등은 이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다른 지역을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라이벌리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마지막으로 북한의 지역 갈등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저는 당연하게 북한에선 지역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북한에선 모든 게 수도인 평양에 있고 거기는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에선 모두가 평등하다고 배우잖아요. 물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건 알지만요. 모두가 평등해야 하니까 당연히 지역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대요. 북한에도 지역 갈등이 있대요. 북한의 수도는 평양이죠. 그 평양이 포함된 북한의 왼쪽 지역이 평안도고 북한의 오른쪽 지역이 함경도예요. 이 평안도 지역과 함경도 지역의 지역 갈등이 심한 편이래요. 김정은의 할아버지 아시죠? 김일성이라고 있는데 이 김일성도 옛날부터 함경도 지역의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지 말라고 했대요.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꽤나 옛날부터 있던 지역 갈등인가 봐요. 그리고 실제로 함경도 지역에 있던 군단인 육군단이 쿠데타를 계획했던 사건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쿠데타를 성공시키지는 못했다고 해요. 계획을 중간에 들켜서 군단이 사라지고 쿠데타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숙청당했다고 해요. 아마 이런 일 때문에 원래 있던 북한의 지역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한국의 지역 갈등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는 어떤 지역들 간의 갈등이 있나요? 오늘 또 쭈나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